안녕하세요.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는 경우에 그 방어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그리고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 등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사기 사건, 즉 보이스피싱 사건을 경험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 시간에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실제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람이 전달책 등 방조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보직글을 보고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범행을 하면서도 본인이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의율되며,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의율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기죄는 피해자의 숫자, 피해 금액, 범행 기간 등에 따라 그 형량이 정해지게 되며,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실형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날이 갈수록 진흥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같은 피해 금액일지라도 일반 사기죄보다 엄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보이스피싱 범죄 전달책으로서의 죄책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한 분명한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범행 가담의 정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아니면 범행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주범의 도구로서의 역할 수행만을 한 것인지를 말합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돈의 전달만을 하였던 관계라면 이와 같은 점을 주장하고 자료를 통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죄 수익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주범으로부터 보수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범죄 수익이 됩니다. 금액이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의 급여라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범으로부터 받은 보수가 비교적 작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주범으로부터 받은 보수의 정도가 매우 크고 그 보수 금액에 비추어 봤을 때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외부적인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선처의 가능성이 다소 낮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이 적발된 후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노력 및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양형에 가장 중요하게 참작되는 요소가 바로 피해 변제 노력 및 합의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기에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액 변제를 통한 합의 진행보다는 본인의 죄책에 합당한 금액에 대한 형사공탁을 통해서 피해 변제 노력을 재판부에 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